이번 시간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재고자산은 우리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고,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상품 계정 하나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상기업이라고 가정하고 이 상품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1월 1일 전기로부터 2월된 상품 한 개가 있으며 당초 취득원가는 80원이다. 즉 작년에 우리가 구매한 상품이 팔리지 않고 올해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작년에 우리는 회계 처리를 차변의 상품 이렇게 해놨을 테니까 지금은 따로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월 1일 상품 10개를 개당 100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자, 그러면 현금으로 상품을 구입을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총 100원짜리를 10개 샀으니까 우리는 1000원짜리를 샀다고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품을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 10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월 1일 상품 9개를 개당 110원의 현금으로 판매를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다고 하면 대변의 상품 매출 그리고 990원에 판매했다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차변에는 현금 990원.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월 31일 상품 2개가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으며 이 상품에 대한 취득원가는 개당 1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작년에 못 팔아서 넘어온 게 80원, 그리고 올해 사온 게 1000원이면 장부에는 총 1080원짜리가 있다고 적혀져 있겠죠? 하지만 판매할 때 우리는 상품을 지우는 게 아니라 대변에 상품이라고 적었으니까 우리 장부에는 1080원짜리가 그대로 적혀 있지만 창고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는 총 200원짜리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2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팔렸다라고 장부에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상품을 지우는 게 아니라 기말에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지우게 되는데, 지우게 된다면 대변의 상품 880원 이렇게 지우고, 차변에는 이 상품들을 사올 때 들어온 가격이야 라고 해서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우리 상기업의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분계를 하나하나씩 하게 되면 정말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이 상품의 T계정을 그리시면 됩니다. 상품 T계정은 우리가 옛날에 분계를 하고 전기를 작성할 때 여기에 날짜 1월 1일 그리고 반대편 계정 과목 금액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었죠.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은 이 상품 T계정의 이 위치에 오는 금액을 그냥 우리 한국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상품 T계정에 차변에 오게 되면 상품이 증가한 것들을 의미하고 대변에 오게 되면 상품이 감소한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증가한 것 중에 날짜가 가장 빠른 날은 1월 1일이겠죠. 1월 1일은 우리 기초라고도 부르고, 여기에 적힌 이 금액의 의미는 작년에 못 팔아서 상품이 올해로 넘어온 재고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1월 1일 이후에 상품이 증가한 금액들은 내가 상품을 구매를 해서, 즉 사와서 증가한 금액이겠죠. 이 금액들을 다 합쳐서 단기 순매입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기초에 있는 거랑 단기에 산 거랑 합쳐서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부르고, 우리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아야 하죠. 그래서 대변도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이 마이너스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즉 날짜가
가장 늦은 12월 31일에 남아있는 거는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들, 즉 내년으로 보내줘야 되는 것들,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상품이 팔려서 없어진 것들,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전에 있는 문제를 이 T 계정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기초 상품 재고액은 80원이 남아 있었고 우리가 사온 금액은 1000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럼 80원, 1000원 합치면 1080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1080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게 200원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차변과 대변이 합계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이 1080원에서 200원을 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은 880원, 즉 매출 원가는 880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앞으로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하면 상품 T 계정을 그려서 구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도출되는 매출 원가는, 이렇게 매출 원가를 우리 보고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상품 T 계정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곳에 금액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은 차변의 맨 위에, 그 다음 단기 매입액은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150만원이 나오죠. 그러면 대변의 합계도 150만원, 그 다음에 기말이 20만원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150만원에서 20만원을 빼면 130만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 원가를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출 원가를 상품 T 계정을 그려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배워야 될 거는 우리 상품의 이 단기 순매입액을 구하는 방법. 이 순매입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상에서 얘기하는 상품을 구입한 금액이랑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회계에서 적어야 되는 저 매입액이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첫 번째로 배우실 거고, 기말에 남아있는 이 상품들의 금액을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원가, 즉 취득원가는 단기 순매입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이 순매입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내가 이 상품을 사는 데 들어간 돈은 우리 총매입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상품을 사는 데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은 취득부대비용,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샀는데 뭔가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깎거나 또는 반품을 한 것은 매입 애누리 환출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계정 과목으로 쓸 때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상품을 살 때 외상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 외상으로 구입할 때 빨리 갚으면 좀 깎아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일찍 갚아서 할인을 받았어요. 그런 금액을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1월 10일 상품을 2만원에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 운임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 상품을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품의 가격은 2만원이지만 이걸 사는데 추가적으로 1000원이 더 들었으니까 금액을 21,000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상품은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 2만원, 그 다음 나머지는 현금으로 샀으니까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10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1월 12일 이틀 전 매입했던 상품 중에서 일부 파손이 발견돼서 상품 대금 중 5,000원을 깎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 줘야 될 게 외상 매입금으로 2만원이 있었는데 이 금액을 5,000원을 깎은 거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5,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렇게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깎거나 할인받은 금액은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 1월 18일 8일 전에 매입했던 상품의 외상대금 15,000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하고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조기 결제 대금의 2%를 할인받았다. 자, 외상 매입금 갚았으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 15,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전부 다 15,000원을 줘야 하지만 2% 할인받아서 얼마를 줬어요? 그렇죠. 14,700원을 줬죠. 이 할인받은 300원만큼은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와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상품을 마이너스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회계어로는 차감적 계정, 차감적 평가 계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당기 순 매입액을 구해보면 처음에 샀던 상품의 금액은 20,000원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은 1,000원, 그 다음에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깎은 금액은 5,000원, 그 다음 일찍 갚아서 깎은 금액 300원, 총 15,700원. 이 15,700원을 순매입액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T계정에 적는 순매입액은 이 20,000원을 적는 게 아니라 15,000원을 적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럼 배운 내용 통해서 우리 매출 원가 한번 구해 볼게요. 매출 원가 구하려고 하면 상품 T계정을 그리시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다가 기초 150만원 그리고 여기다가는 순매입액을 적어야 되니까 우리 계산을 해서 적으셔야 되겠죠. 어디 보자. 총매입액 300만원 그리고 매입운임은 더해주고 20만원, 그 다음 애누리는 빼주고 9만원, 매입 환출액도 빼주셔야 되겠죠. 5만원. 자, 이렇게 이 금액들을 계산을 해주고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306만원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말에 있는 금액은 200만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매출 원가는 금액 얼마? 256만원. 이렇게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기말에 남아있는 우리 상품들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면 개수를 세야 되고 그 개수 하나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개수를 세는 방법은 용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계속기록법은 들어오고 나갈 때 잘 적어서 개수를 세는 법.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에 가서 창고조사를 해서 적는 법. 혼합법은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적고 기말에 가서 창고조사도 하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두 개를 합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 보실게요. 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렇게 물건이 3개가 있으면 이 물건 하나하나당 가격을 다 매겨 놓는 게, 즉 꼬리표를 달아서 가격을 매겨 놓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하지만 일상 우리 기업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쉽지 않으니 이 4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100원, 110원, 120원짜리를 이렇게 순서대로 사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만약에 2개가 팔렸다고 가정하면 먼저 사온 이 100원짜리가 팔리고 그 다음으로 110원짜리가 팔리고 그래서 남아있는 이 한 개는 즉 기말재고액은 120원이야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선입선출법이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거 먼저 팔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원짜리가 팔리고 그 다음 110원짜리가 팔리고 남아있는 한 개는 100원짜리야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총평균법은 우리 회사의 물건들 다 그냥 얼마에 사왔든지 평균을 내서 하나당 얼마짜리라고 계산해 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즉
100원, 110원, 120원짜리를 사왔다고 하면 이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오면 하나당 110원이 나오겠죠. 이 단가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팔린 것들, 남아있는 것들 전부 다 110원짜리야 라고 계산을 하는 방법을 총평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동평균법은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출제는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12월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에 의한 12월 말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금액을 구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상품 티 계정을 그려서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상품 티 계정 안에는 금액만 적는 게 아니라 개수와 단가와 금액을 전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선입선출법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월 초니까 차변의 맨 위에 적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개수 그리고 단가 그 다음에 총 금액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이니까 이쪽 차변에 또 증가했으니까 적어주시면 돼요. 200, 400, 그래서 8만원. 자, 매출이니까 여기다가 15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리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300원짜리가 100개가 있으니까 얘가 먼저 팔렸다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 50개는 나중에 사온 이 400원짜리가 팔렸다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사왔죠. 그러면 차변에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자, 이제 기말에 남은 거를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는데 우리 기말에 남은 거는 얼마일까요? 몇 개일까요? 그렇죠? 250개겠죠. 하지만 얘도 나눠야 되겠죠. 이 400원짜리가 150개이고 그리고 100개는 500원짜리겠죠.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이렇게 상품 티 계정을 적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 보고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매출 원가는 3만원과 2만원을 더한 5만원, 기말 재고액은 6만원과 5만원을 더한 우리 11만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총평균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총평균법으로 풀게 되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어주시면 돼요. 팔릴 때는 그냥 150개 이렇게 개수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적었는데 우리 총평균법은 내가 얼마짜리를 사왔든 전부 다 평균을 내서 하나당 얼마짜리라고 퉁친다고 얘기를 했죠. 그 퉁치는 거, 즉 단가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개수를 더하면 400 그리고 금액을 다 더하면 16만원이죠. 그러면 16만원에서 우리 400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400원이 나오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 팔린 것들, 남아있는 것들 전부 다 이 400원이라고 하고 400원은 총평균법으로 구한 단가라고 해서 총평균 단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50개에도 400원, 250개에도 400원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럼 150 곱하기 400은 6만원이고 그리고 250 곱하기 400원은 10만원이죠. 그래서 총평균법을 할 때 매출 원가는 6만원, 기말 재고액은 10만원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재고자산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